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가치주의 흐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치주에 대한 재평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 심층 분석한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주 탑3 종목도 공개한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뭐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대형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계속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 지금 가치주를 주목하고 있는지, 그럼 어떤 가치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요즘 뉴스 안에 그쵸. 가치주를 사야 된다. 증권가에서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쵸. 근데 의견이 반반 나뉘어지더라고요. 우선 가치주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어도 가치주의 주가 상승 랠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JP모건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가치주를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일단 이거죠. 변동성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시장에서 많이 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던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대한 것 이상의 성과를 낸다? 그러면 결국 그동안에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나온 자금 결국 이제 성장성이 이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장주라고 이제 불리는 종목들 위주로의 이제 매기세가 한번 순환매가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이제 지수와 좀 맞물리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갈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어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우리나라 지수가 그래도 이제 최근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은 브레이킹이 걸리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때 그 자금들이 다시 이제 대형주로 재차 들어가시기보다는 성장주 위주의 이제 중소형 밸류 체인이 조금은 낮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돌아가면서 선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가치주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게 바로 이제 금융주 혹은 증권주 이렇게 좀 분류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은 사실은 이 금리가 지금 현재보다 더 떨어지거나 지금 이 동결 기조가 계속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이면이 이제 더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쉬어가고 이제 성장주로의 선순환매가 돌아가지 않을까. 제가 이제 가치주가 쉬어간다 그래서 가치주 이제 다시 안 오른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면 섭섭한 게요. 성장주는 올해 거의 내내 그렇죠. 올랐잖아요. 근데 가치주 요 몇 달 대형주 위주로 올랐는데 또 멈춘다라고 하면 가치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좀 섭섭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가치주라는 종목군들 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종목들 뭐 오늘 사서 내일 모레 이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투자자분들은 저는 거의 없을 없죠. 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섭섭해할 수는 있어요.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어도 어차피 이제 그 종목들을 매수하셨을 때 투자자들의 처음 그 마음가짐을 좀 다시 상기시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면서 당장 다음 주에 20%, 30% 이상의 수익률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한번 이 배당도 좀 받아보고 또 이제 5년, 10년 우리가 이제 포트에 담아내면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보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제 들어오셨을 거기 때문에요. 조금은 이제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가치주 지금 이제 쉰다 그래서 뭐 5%, 10% 수익률에 매도 이거는 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그동안에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못 사신 분들이 새롭게 살 수 있는 혹은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이제 성장주가 올랐으니 그다음은 가치주다라는 접근 말고 경기 재개가 됐을 때 또 가치주들이 좋게 평가받을 수 있고 여기에
가치주와 함께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신흥국이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코로나19를 잘 선방했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물론 마이너스지만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버텨주고 있고요. 네. 그런 두 가지 포인트를 다 가져간다면은 가치주 안에서도 분명히 살만한 종목이 있어 보이는데요. 뭐 일단 저는 사실 이제 가치주 따로 이제 성장주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다 거의 그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좋은 종목 사는 게 사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 굳이 뭐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지만 우선은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흥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떠한 종목을 살까 고민을 했을 때 결국 이제 신흥국이라고 하는 그 리스크에 따라서 가장 안전한 종목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들의 이제 심리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타 이제 많은 또 신흥국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대만이라든지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흥국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두 나라가 공교롭게도 결국 이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산업 전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 IT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를 입으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산업 중에 결국 사고 싶은 혹은 지금 사서 나중에 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반도체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가장 유력했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 이 두 종목의 매기세가 굉장히 강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자동차주도 사실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차들의 경우에는 고급 신차를 통해서 또 한 번 새로운 이미지를 얻어냈고 여기에 수소 전기차 모멘텀 가져갔는데 증권주들의 경우에도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또 배당도 많이 주고 여기에 조선주들은 운임비 상승 때문에 사실 뭐 가치주들이 그냥 가치주라 저평가라서 오른 것보다도 이슈가 분명히 있어줬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탁 터지고 나서 지수가 급격히 밀리고 있을 때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공포에 떨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가 동트기 전에가 이제 가장 어둡다라는 표현이 올해 이제 저도 이제 제대로 한번 느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거짓말처럼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한 지수, 지금 연중 또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 그리고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짚어주었다시피 그러한 가치주로 대변되는 전반적인 섹터 모두 네.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게 코로나19 여러 가지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실적 그리고 이제 좋은 모멘텀을 지금 이 시장에서 노출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해서 랠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는 결국 이제 그동안의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된 게 가장 결정적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모멘텀을 붙여야 되는데 친환경차 전기차와 수소차만큼 더 좋은 모멘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완성차 기업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내연기관 연료차에 이제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신사업이라고 불릴 만한 이 친환경차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 그리고 실적적인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하는 바로 이 조선업도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좀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네. 거의 막 6, 7년 동안 이 조선 수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의 이제 조정을 보면 엄청나게 강했는데 그래도 내년 들어서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이야기하는 이 환경규제 이슈로 인한 대규모 수주들이 지금 속속들이 접수가 되고 있어서 이 산업도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금융주라든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예탁금,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엄청나게 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이런 종목군들 단기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 조정 시에 언제든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심 가져야 할 가치주 탑3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은 가치주들이 있는데 반도체는 가치주가 아니었어도 항상 들고 가는 종목이라서 제외했고요. 그쵸. 자동차 경우에는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화학주도 좀 좋아 보이던데. 일단 시기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이제 가치주 탑3에 삼성전자가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네.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외해서 뽑아봤는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공간이
남아있는 종목들 룸이 남아있는. 그렇죠. 네. 혹은 그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네. 컨셉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금융지주를 이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금융 관련 섹터는요 이제 가치주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대변이 되는 종목이고 네. 한국금융지주 최근에 이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 직전의 모습 지금 보이고 있어서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타 많은 증권주라든지 금융주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 한국금융지주가 배당의 매력도도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저는 접근하는 거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종목으로는 저는 SOE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SO일이요. 네, SOE 뭐 고배당주로 이제 많이들 알고 있죠. 근데 S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유가하고 굉장히 또 연동이 되는데 그동안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수요 부족, 수요 부진에 따른 국제 유가의 하락 여파를 그대로 좀 받았던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WTI 유가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바뀌죠. 이제 바뀌고 나면 결국 미국 대 중동의 또 새로운 기싸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보다 유가의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에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최근 흐름 보면 석유 화학주들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또 이제 이 유가의 가격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또 이러한 석유 화학 종목들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다 고배당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SO일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LG U+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통신주를 가치주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죠. 경기 방어주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이제 통신주인데 뭐 일단 저는 이 LG U+ 같은 경우 최근까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조금 수급에 외면을 좀 받았지만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다시금 이 통신사에 대한 매기세가 살아 돌아오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선순환매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한국금융지주라든지 SOE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에 대한 매력도를 보면서 이제 진입을 하자라는 컨셉이었고 LG U+는 삼성전자하고는 좀 다른 거죠.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왔으니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거기서 나온 차익 매도 그 금액들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컨셉으로 LG U+까지 이렇게 세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가 끝난 건 아니다.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가치주 내에서는 무조건적인 저평가보다는 이런 관심 이슈도 갖고 있는 세 가지 종목 접근해보자 탑3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